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공통점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참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두 마디만 딱 넘어가면 말을 말자, 그냥 말을 말어. 이런 느낌 주는 사람 있죠, 주변에. 특히 직장에서는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점프하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허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능력이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요, 내가 그 당사자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랑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답답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우리 부장님이랑은 도통 말이 안 통해, 우리 팀장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 김대리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픈마인드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들 네네 그러는데 자기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실수가 없고 자기 성장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3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정말 뭐니 해도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회 적응 지수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그 자리를 주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을 비호감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 말만 하면서 아주 그 자리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면 주로 무슨 말 할까요? 자기 자랑,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한 말을, 주제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한 말을 또 하고, 이제는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주목시키면서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 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대표 유형으로 이제 사람들은 분류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제 남이 말하는데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루해서 죽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얘기할 땐 자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흘려듣고 이제 바로 자기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얘기하고 있으면 막 딴짓해요. 막 핸드폰 보고 막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안 듣는 티가 너무 역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다 들어주고, 친구끼리 이제 만나서도 저 친구가 막 이제 힘들어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잠깐 근데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막 지루해하고 또 틈을 타서 또 자기 얘기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통한다고 느끼겠어요. 그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후배들은 감히 직장 상사를 이제 제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분위기를 제일 좋게 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누군가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나는 주로 이제 들어주는 거에 집중해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장, 왜곡, 비약하는 사람. 절대로 또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제 남의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로 이제 비약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이제 막 출근했는데 막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팀장이. 그러면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팀장님.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팀장님 리액션을. 그래?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제 그 이야기가, 서로 대화가, 이 티키타카가 즐겁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팀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직원들도 굉장히 이제 호의를 느끼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걸 꼬아서 듣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다녔어? 이렇게.
그동안?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당황하는 거죠, 상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웃고 넘어가긴 하지만 대단히 불편해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상대를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 그게 이제 고의든 아니면 농담이든 간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힘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팀장이 김 과장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며칠이라도 연차 내고 쉬어.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김 과장은 또 왜곡하고 또 과장하고 비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혹시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팀장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팀장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의도치 않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뭐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넘겨짚어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김 과장이. 그럼 또 설득하려면 이게 반복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피곤한 사람하고 말을 잘 할까요? 말을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피해의식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쉬운데 혹시 내가 그렇게 상황을 왜곡해서 어떤 말하는 버릇이 없나?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리액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편협한 사람이에요. 경주마 스타일 이렇게 다 여기만 다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이런 스타일은 딱 말 안 통하는 거죠.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랑 굉장히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서 그 의견도 존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어떤 존중하는 어떤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비즈니스에서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요. 일단 이렇게 미팅을 한다고 쳐요. 미팅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다른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한 어떤 다른 의견을 내면은 일단 고개부터 젓는 거죠.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저 상대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아닌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비호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팔짱을 다 끼워요. 팔짱을 끼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태도, 내 생각이랑 다르면 바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경우. 막 다른 데 쳐다보고 딴 사람이랑 얘기하고 더 이상 이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중간에 또 딱 잘라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피드백을 윗사람이라서 피드백을 줘야 될 때 그건 아니고 김 과장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면 결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열받게 하는 스타일인 겁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거나 카리스마 있다고 스트레이트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할 말은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편협한 자기 어떤 사고를 무례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제 이 편협한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상대가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이제 겉으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한 믿음, 예민한 부분 있잖아요. 뭐 정치색, 종교 관련, 뭐 젠더 문제, 막 이런 거, 이런 걸로 막 논쟁되고 싸움하고 거침없이 이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반대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거기에 이제 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술자리에서라도 거의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팀장이랑은 얘기하지 마. 팀장이랑 술 먹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뭐 그냥 저런 그냥 왜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이런 거나 해 농담이나 막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맹신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타 종교에 대해서 특히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 아이고 저 사람이랑은 말 섞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나랑 다른 건 틀린 거지 다른 거라는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일하고 그 9개월 번 돈으로 3개월 여행 가고 다시 9개월 알바해서 여행하고 9개월 알바해서 돈 벌어서 3개월 여행 가고 이제 여기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추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이 스펙을 쌓아서 자리를 잡아야지 그때 정말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기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여행 자체가 정말 어디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공부가 되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스펙이 될 수 있겠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예전과 참 많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라고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내 가치관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인정하는 거. 상대가 통하는 이미지를, 통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신가요? 말이 통한다고 상대에게 인정받으시나요?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혹시 이제 뭔가 교집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